행정학입니다. 총 5주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5주 동안 오늘은 지방행정입니다. 지방행정인데 다음 주에는 뭐다? 전자정부, 다문화, 신사회 문제 등 다양한 이렇게 역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행정학 편제 순서 역순으로 가서 주요 테마하고 여러분들이 섬세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에 일반적으로 뺍니다. 난이도 중 이상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인물 갖고 보시면 돼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 자신 있게 풀 수 있겠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한번 빨리 보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풀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3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를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학은 2012년부터 철저하게 기출문제 반복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찾아내느냐는 겁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게 풀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2번 문제를 봤습니다. 풀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3번 문제를 봅니다. 풀어낼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시간에? 30초 이내에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0초 이내에 못 풀어내면 여러분 합격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인데 우리나라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가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11개죠. 그럼 국세는 몇 개일까요? 국세는 13개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13개, 지방세 11개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는 숫자에서는 거의 대등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돈 되는 세금은 거의 대부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세금이 주로 지방세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행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총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 자치구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게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험생이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다 외울 수 있느냐? 외운다 하더라도 긴장된 마음으로 가서 이걸 못 풀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봅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나라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2개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 2개인데 이건 누구만이 과세예요? 도적,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목적세 2개를 외우시고 이 목적세 2개는 뭐한다?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못 풉니다. 모든 걸 외우면 좋습니다. 모든 걸 외우면 헷갈려요. 핵심적인 것을 반드시 외우시고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2개 외우셨죠? 그럼 한번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겁니다.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별소비세, 국세 맞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까지 국세 아닐까요? 국세 맞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라 해서 이것도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2번 봅니다. 서울시 강남구세입니다. 등록면허서 재산세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취득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런 못 풉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라는 걸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만이 부과한다?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뭐예요?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봅시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뭐예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가 있죠. 이건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지 기장군의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접근하면 못 풀어요.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꼭 해야 될 게 뭐다? 목적세 2개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는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교육세입니다. 답은 5번 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가장 단순한 패턴으로 나온 겁니다.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뭐에 해당하는 거?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목적세 2개가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예요. 그럼 읽어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국가의 부가가치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택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과된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소비세. 간접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죠. 그러면 이것을 넘기는 거, 이걸 뭐다? 지방소비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드로 마트에서 우유를 사죠. 그럼 카드 명세표 한번 봐보세요. 물건값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여러분이 지급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건값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그러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소비세예요. 이 소비세 일부가 가니까 뭐예요? 지방소비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2번 봅니다.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쭉 나오죠.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원이잖아, 자원. 자원. 그럼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이게. 2번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되는 거죠. 뒤에 한번 봅시다. 소득분과 종업원분이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담합니다. 소득에 관한 거죠. 그럼 지방소득세예요, 이게. 지방교육의 질적자하죠. 죄송합니다. 질적 향상이죠. 당연히 지방교육세죠. 그럼 뭐한다? 얘와 얘가 답이다 한 말이에요. 얘와 얘가. 오케이? 당연히 답이 몇 번이요? 4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막 당연히 뭐한다? 답 4번이에요. 이은이 뭐라고? 지역자원시설세. 리을이 뭐라고? 지방교육세. 그럼 기억은 지방소비세. 디귿은 지방소득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잘 봐요. 봤죠? 서울시의 공동세제요? 그럼 다시 원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페이지로만 가요. 이거 다시 봅시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누구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누구 세금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재산세가 기초자치단체 세금인데 서울특별시만 공동과세를 합니다. 누가? 특별시가 50%, 자치구가 50%죠. 오케이? 왜 서울특별시만 재산세를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둘까요? 강남과 강북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강남과 강북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만 재산세가 공동과세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세금입니다. 그럼 하나 또 외웠잖아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금인데 서울특별시만 공동과세한다.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4번 문제 봅시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서울특별시가 과세하는 50%를 25개 자치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자주 재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주 재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왜? 광역시가 개입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에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놓칩니다, 여러분들. 취득세가 아니에요. 재산세가 공동과세입니다. 취득세가 아닙니다.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겁니다. 오케이? 취득세가 아닙니다. 이따가 취득세가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재산세를 공동과세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땅을 치고 통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나 때문에 틀렸다. 하나 때문에 틀려져. 하나에 떨어진 거하고 정과목 깔아가고 떨어진 건 똑같아요.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틀린 겁니다. 답 3번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죠. 강남 3구와 강북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양여금과 비싼 원리의 제도로 할 수 있다. 이게 양여금이 뭐냐면요. 원래는 지자체 돈이에요. 원래는 지자체 돈인데 국가가 걷어요. 그래서 다시 국가가 지자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양여금 제도예요. 이 원리랑 똑같다는 거죠. 원래는 기초의 돈인데 광역인 서울특별시가 걷어서 다시 기초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양여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5번 봅시다.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골라낼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방재정 파트에서 특히 지방세 파트에서 완벽에 가까운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수험생이 이거 골라내지 못합니다. 한번 봐봅시다. 당연히 뭐한다? 옳은 거 골라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요? 기초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기초에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 갖고 끙끙대면 영어 다 찍어야 돼. 영어 다 찍어야 되는 대불상사가 생겨요. 행정학은 영어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의 시간을. 몇 분? 7, 8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영어에 미뤄줘야 돼요.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시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한번 좀 외워봅시다.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조금만 확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입니다. 이놈아 광역자치단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죠.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에요. 오케이, 맞았죠?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지방소득세는 시자 들어간 동네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어디? 시자 들어간 동네 세금이에요. 시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군이라고 그래요. 시와 군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시, 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시죠? 오케이? 연천군, 군이죠? 이런 기초자치단체 시와 군을 합해서 시군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시와 군을 동일하게 봐서 시군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죠. 그럼 지방소득세는 시자 들어간 동네 세금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세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자치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세가 아니에요. 자치구세가 아니고 시자 들어간 동네 세금이에요. 시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 봐봐. 소비죠. 이건 뭐한다? 광역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시자 들어간 동네 세금이에요. 이 정도만 외우시면 세금 분류에서 여러분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외웠는가? 한번 볼까요? 목적세 두 개가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건 뭐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에요. 지방소비세,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에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시자 들어간 동네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다 기초인데 뭐 잘났다고 애들만 공동가세요.
이 정도면 재산세, 세금 분류에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운 거예요. 외운다 한들 여러분 못 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잖아. 지금 끝내야 된다니까. 지역자본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두 개 목적세제 어디?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소비세,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 시자 동네 세금이에요. 시자. 오케이? 재산세,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인데 서울시만 공동과세요. 헷갈려. 여기다 쏟고 가. 여기다 써. 오늘 끝내야죠. 다음 주는 또 가는 것 좀 밀어붙이는데 오늘 끝내야죠. 그럼 봐봅시다. 최근 유사 중복 세목이 통폐합돼요.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야?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예요. 그러니까 목적세 2개라는 거 꼭 외우시란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죠. 오케이.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고 등록면허세는 시군세다. 던져버려. 설명을 해줄 겁니다. 던져버려. 봐봐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예요. 취득세가 다시 나온다 그랬죠. 이게 도세입니다. 도세. 광역시 도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야. 이 등록면허세가 시군구가 아니라 시군이 아니라 도세야. 도세.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던져버려. 던져버려. 아니 등록면허세가 요게 아니라 도다니까. 도. 시군이 아니라 도. 이것까지 어떻게 해? 이게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됐지. 아니, 솔직히 이것까지 할 수 없어요. 이거 할 동안 영어 단어 2개 더 외워. 다음번 하면 되죠.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합니다. 6번 봅니다. 지방세 세원 확보의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2개만 가지고 딱 다룹니다. 이쪽은 항상 2개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2개가 뭐예요? 지방세는 안정성과 신장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안정성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증폭이라고 그러죠. 축이라고 그러죠. 이걸 경기변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경기변동이지만 변동을 거치지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과 상관없이 세금이 안정적으로 거쳐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안정성을 지키는 과세가 재산과세예요. 자산을 뭐라 그래? 재산과세라고 그래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산과세 또는 재산과세.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이게 주로 우리나라는 지방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든 얼른 봐. 이렇게 가든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도 같이 늘어나야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신장성이라고 그래. 신장성. 경제가 좋아지면 일단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일단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소득세예요. 소득세가 국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극히 일부고 지금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5월달이. 소득세가 국세예요. 그걸 세무서에 신고하지 지자체 신고 안 해요. 그 다음 소득이 늘어나면 요거 한 잔 더 하죠. 소비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죠. 이게 주로 국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2개 지문을 가지고 지방세 원칙의 답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는. 오케이? 그럼 봐봅시다. 1번. 오이씨, 안 죽었네. 충분성 봐. 옳지 않은 거죠? 지방세 세율이 지방사무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죠. 항상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운 확보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답은 2번이죠. 왜? 우리나라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운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거 말이 왠지 이상하네. 우리나라는 자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뭐한다? 안정성이 큰 거예요. 오케이? 자산과세 이주, 우리나라는 자산과세 이주로 안정성이 큰 거예요. 자산과세 이주로 되게 안정성이 있지만 신장성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뭐.
보편성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산세잖아요. 재산세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심하니까 세액이 격차가 심한 겁니다. 자율성이죠. 지방세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거의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성이 있는 게 뭐밖에 없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제이죠. 자율성이 없어요. 탄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민세. 주민세입니다. 근데 주민세는 이게 자율성이라고 말하기도 뭐예요. 6,000원 거둘 것인가 5,000원 거둘 것인가. 이게 뭘 자율성이에요? 그게 그거지. 그래서 주민세에서만큼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주민세가 좀 적어요. 1,500원 정도 적어요. 누구보다? 도시지역보다. 그거 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상 자율성과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왜?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7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지. 조례가 아니야.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는 거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2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사용료, 수수료 좀 이따 보러 갈 겁니다. 세외 수입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장이나 지방자치 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잖아요. 4번부터 봅시다. 장이나 지방자치 조합은 지방자치장이죠. 지자체는 법인격이 있죠. 그럼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원칙이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이 폐지됐다. 다 폐지됐습니다. 원칙은 다 폐지됐어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안행부 장관의 승인이 폐지됐으면 뭘로 하는 거야? 조례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 조례로 하거나 이런 건단 말이에요. 이건 조례로 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 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러죠? 기금은 지자체 기금은 뭘로 설치한다? 조례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 의결로 합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뭐가? 중앙정부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뭘로 설치해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뭘로 설치해? 법률로서만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법률로 설치하죠? 우리나라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하는데요. 딱 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일반에게란 그릇, 특별에게란 그릇, 기금이란 그릇은 뭘로 설치해야 돼? 반드시 법률로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매년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전부 다 뭘로 설치한다? 법률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당연히 뭘로 설치해야 돼요? 조례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법률로 설치하니까 여기는 조례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국채를 발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국채를 언제 발행해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발행하는 게 국채란 말이에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고 채무를 부담할 권한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의결로서 국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채는 당연히 지방의 의결로서 발행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법률로 하면 지방정부는 조례로. 맞다니까. 중앙정부가 법률로 하면 지방정부는 조례로. 국회의 의결로 하면 지방의 의결로. 똑같은 논리. 예의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의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야. 문제도 있고
외적으로 이 양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여기까지는 원칙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개 있죠. 그게 뭐예요? 외채를 발행할 때. 두 번째가 뭐예요? 한도를 초과하면 발행하는 거죠. 안행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뭐다? 법률로 기금을 설치하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로. 국회 의결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 그래? 채무부담행위라 그래. 채무부담행위라 그러는 거죠. 왜? 국이란 단어는 국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발행할 채권이 지방채고 지방의 의결로서 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오케이.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경우 뭐 한다? 승인 필요 없어요. 조례로서 하는 겁니다. 조례로서 하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이 좀 봐봅시다. 저러면 여기 봐. 눈 나쁘면 잘 안 보여요. 유의문을 봐요. 일반회계 세입이죠. 이게 일반회계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 뭐는 안 들어가? 특별회 기금은 안 들어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는 배우고 왔죠. 그러면 세외 수입이 뭐예요? 경상적, 임시적에서 경상이 요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사용료와 수수료가 경상적 세외 수입이에요. 경상이란 말은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이야. 오케이? 37 야구장 일상적으로 돈 받잖아. 오케이? 월드컵 경기장 일상적으로 돈 받잖아요. 그건 누구 재산인데? 또 LG나 두산 거라 해라. 그거 서울특별시 거예요. 서울특별시. 그게 사용료예요. 여러분 공무원 할 때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건데 등본, 초본 띄워주고 돈 받아 안 받아? 확정일자 해주고 돈 받아 안 받아? 그거 안 받으면 여러분 돈 내놔야지. 그거 받아야 된다면 그걸 수수료. 매일같이 발생하죠.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거 사용료와 수수료가 경상적 세외 세금이 아닌 자주재원. 이거 내버려. 이걸 어떻게 해본대? 그러면 의존재원이죠.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봐. 일단 쓸게 될 건데 보통교부세 누가 받아? 보통교부세를 누가 받느냐 말이야. 아, 여기다 쓰구나, 저기다 쓰게. 이걸 주는 게 보통교부세야. 필요한 금액을 수요액, 내가 걷어들인 돈을 수입액, 이 차액을 주는 걸 보통교부세. 오케이? 그럼 보통교부세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봐봐. 보통교부세를 이걸 재정력 지수라고 그래요. 재정력 지수.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재정력 지수. 그럼 재정력 지수가 뭐예요? 수요액분의 수입액이 재정력 지수야. 누가 받아? 이제 답을 해야 될지. 누가 받아? 얘들이 받는단 말이야. 일보다 작은 지자체가 받는 거예요. 얘가 더 큰데 안 주죠. 서울시 이거 받아 안 받아? 서울시 이거 안 받아요. 수원시 이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걔네들은 얘가 더 커요. 얘가 수입액이 더 크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그거 받아? 틀린 질문이죠.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인 지자체가 받는 거예요. 재정력 지수 1 미만. 모든 지자체가 그거 받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는 지자체는 그거 받지 못합니다. 오케이? 반대로 해석하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는 지자체는 그거 받지 못하는 거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여기 동자 써줘. 지금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을 하는 거죠. 여기 동자 써줘. 꼭 말했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는가 내가 하나 테스트 해봅시다. 나와야 돼. 안 나와도 괜찮아. 종부세는 광역이 받아, 기초가 받아. 종부세는 광역이 받아, 기초가 받아. 기초만 받습니다. 2010년 1월 1일 날짜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0년 1월 1일 날짜로 지방교부세법이 2010년이니까 충분히 유예기간이 된 거야. 2010년도에 개정됐는데 기초예결만 배분합니다. 오케이. 부동산 교부세는 누가 받는다? 기초만 받습니다. 오케이. 2010년도 1월 1일 날짜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충분히 예고가 된 거예요, 이제. 법 개정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두 개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폐지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입법 예고가 내년에 폐지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에 좀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올해는 있고 내년에는 폐지됩니다. 오케이? 올해까지는 있고 내년에는 폐지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뭐예요? 특정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죠. 특정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까지는 일반 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특정 재원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일반 재원은 뭐예요? 돈의 용도를 지정되지 않는 돈을 일반 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특정 재원은 돈의 용도가 지정되는 것을 특정 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국고부조금은 특정 재원이에요. 국고부조금은. 근데 얘는 아주 이거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 그러면 일반 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뒤에서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일반 재원이에요. 국고부조금 특정 재원이죠. 네.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게 국고부조금이에요.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거. 아시죠? 지금 지방교부세 국고부조금을 구별 못 해버리면 괜찮아. 어쩔 것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뭐 표정을 확실히 보여야 돼. 표정을 확실히 보여야 된다고. 가장 간단히 말하면 지방교부세가 있죠. 국고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액보조예요. 정해진 액수를 준다 해서 정액보조예요. 정해진 액수를 주니까 지자체가 추가 부담이 있다 없다? 추가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부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받아요? 못 사는 지자체한테 액다. 이 액수 너가 써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을 떠나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주니까 이거 수직적인 거죠. 그건 빼고 다 수직이니까 지자체 상호 간에 형평이에요. 형평. 재정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못 사는 지자체가 주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정률 보조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 상호 간의 효율성이지 형평은 아니야.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유인하는 전략이 국고보조금이에요. 1순위 사업, 2순위, 3순위 여기까지만 합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모두 1순위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중앙정부가 90%를 부담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10%를 부담해라. 5대5로 하자. 오케이? 30대 70으로 하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사는 지자체는 이걸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신 다 부담하니까. 못 사는 지자체 이것마저도 부담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유인 전략이지 지자체 상호 간에 재정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게 특정 재원이요? 이 90%는 1순위 사업에만 써야 돼요. 딴 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정 재원이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1순위 사업 90% 받아가 딴 데 쓰면 어떻게 할까? 현실로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딴 데 써버리면 환수 명령을 내립니다. 돈 써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배째야지.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년도 지방교부세에서 까버립니다. 그만큼.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와요. 특정 재원이라는 거면 현실적으로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 재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봤죠? 봤죠? 그럼 봐. 우리는 이 일반 재원이 뭐예요? 지방교부세가 일반 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역이 기초한테 주는 일반 재원대트. 광역이 기초한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도는 시군구에서 특별시 광역시에 도세를 징수하면 납입한 때는 납입된 징수금의 100분의 3을 수수료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징수교부금이에요. 왜? 대신 받아줬으니까. 수수료를 줘야지. 세상 공짜가 어디가 있어. 이게 징수교부금이에요. 있다는 정도만, 이런 게 있다는 정도.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것과 이거죠. 이것과 이건데, 재정보전금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장 제한다는 것은 광역시와 누가? 도가 시군에 주는 것을 뭐 한다?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 시군에 주는 걸 재정보전금. 그러면 여기는 자치구죠. 자치구가 있는 거예요. 특별시와 광역시밖에 없죠.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주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조정교부금. 외워.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 시군이 받는 걸 뭐라 그래? 재정보전금. 자치구가 받는 걸 뭐라 그래? 조정교부금. 좋지. 어떻게든 외워야지. 좋지. 조정교부금. 자치구. 웃기는 시험 당일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조치밖에 생각 안 나. 아이, 진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봅시다. 1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 19.24%다. 정확하게 틀려버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내국세 총액의 19.24% 플러스 종부세가 빠져있잖아요. 부동산 교부세는 내국세로 안 해요. 종합부동산세로 하는 거죠. 오케이? 종부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재원인데 이 모두가 틀린 거야. 특별교부세는 특정 재원이에요. 뭐라고? 특별교부세는 특정 재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일반 재원으로 보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면 특별교부세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려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보통 교부세는 재정력 주수가 1 미만인 데가 받는 거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받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데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다시.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분권교부세도 교부 못 받겠네? 수원시는 손은 안 받아. 그거 잘 살아. 왜 잘 살아? 거기 S전자 있잖아. S전자 본사가 거기 있잖아. 재정력 이런 거야, 이거. 얘네들.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 교부받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기준이 다른데.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맞잖아. 맞아. 아니, 예의가 있을 거야. 그 본인 혼자 생각이고. 아니, 실제 당일날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해야 돼. 별 이상. 평상시 생각하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별 이상한 걸 다 생각하고. 함정일 거야. 자기만 함정에 빠는 거야. 자기만 함정에 빠는 거예요. 자신을 갖고. 과감하게. 찍어. 답은 어차피 4개 중에 하나야. 4개 중에 하나지. 뭐 답이 4개 뭐 벗어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왜? 공무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머뭇거리면 안 돼. 머뭇거려서 생각날 것 같으면 머뭇거리는데 아무리 봐도 머뭇거려도 생각 안 나.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생각이 나? 2번.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산정한다고? 재정력 지수죠. 재정력 지수죠. 그 2번과 3번 아웃돼야 돼요. 2번과 3번은 당연히 아웃이죠. 재정력 지수를 어떻게 구한대? 수요액분의 수입액이니까. 재정력 지수가 이거죠.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지방교부세 일종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 여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웃이죠. 당연히 조정률을 곱해줘야죠. 다 준 거 아니죠. 조정률을 곱해서 주는 거니까. 모든 것은 다 조정률이 곱해야 돼요. 그 다음, 이건 아니죠. 얘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얘는 무슨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얘는 부동산 교부세. 오케이? 얘가 들어오면 안 되죠. 부동산 교부세.
다음 갑시다. 3번. 지방교부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케이. 2번. 특별교부세는 행정, 재정,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가요. 근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게 또 한 군데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지방재정진단을 통해서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거예요. 지방재정진단을 통해서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행정, 재정, 운영에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지방재정진단제도 아시죠? 지방재정진단을 통해서 제가 문제도 있는데 지방재정진단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분권교부세는 특정 목적의 재원 운영돼야 돼. 3번이지 왜 2번을 답으로 하냔 말이야. 분권교부세가 특정 재원이야? 일반 재원이지? 보통 교부세는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4번 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의 비율로 측정되는 게 뭐예요? 재정력 지수입니다. 왜 또 내놨을까? 이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면 집에 가지 마. 여기서 자. 학원에 더 말해놓고 자. 재정력 지수. 그 다음 재정 자립도를 봅니다.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올해 나올 때가 됐다니까 자립도하고 자주도의 차이점. 재정력 지수는 지금 다 이제 외웠죠. 이제 자립도하고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자주도로 가는 거예요. 봐.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총액분의 자주재원이에요.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뭐 요거과 요거야. 제일 앞에 있는 표 다시 봐. 이해 안 된 사람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일반회계 예산 세입 총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주재원이에요. 그러죠? 자주재원 뭐예요? 요놈에다 요놈이 있죠. 그럼 뭐 한다? 꼰돈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꼰돈은. 그래 안 그래? 꼰돈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지방채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재정 자립도란 말이에요. 오케이? 다 알죠? 그러면 이 재정 자립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계일까? 여러분 유인물이랑 같이 봐. 이건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규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정 자립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재정 자립도고 이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봐. 50조분의 25조야. 곱하기 100이야. 몇 %예요? 계산하기 좋게 50분의 25로 해줬는데 50%. 맞잖아요. 그러면 5천억 분의 2,500억 곱하기 100. 50%잖아요. 재정 자립도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50% 보면 규모를 알아요, 몰라요? 규모를 모른다니까. 규모를 몰라. 두 번째 단점이 뭐예요? 이건 일반에게 세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출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지출 구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모른단 말이에요. 지출 구조를. 그게 두 번째 단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점이 뭐예요? 기타부터 봅시다. 4번부터 봅시다. 기타 뭐예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오케이? 일반회계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3번입니다. 대학교 총장님은 논문으로서 평가받아? 돈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아. 돈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역량을 평가받아요? 일은 가려고 하는 거고 돈 많이 가져오는 분이 최고예요. 최고. 관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방교부세 많이 받아온 사람 이거야. 이거예요. 지방교부세 밖에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근데 지방교부세는 정말 좋은 돈이죠. 용도를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죠? 국고보조사업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죠. 과학배트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머리 깎아불죠. 하여튼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할 때는 스님이 너무 많이 나와.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원님께서 전부 다 삭발해요. 아니, 불교가 뭐 고려시대부터 더 융성해져요. 국고 보조 사업을 결정할 때 그만큼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것이 그분들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지방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모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분모가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분모가 커지니까 재정자립도가 꼬그라지 없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거죠. 한 개, 네 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것을 극복해서 나온 게 뭐다? 재정자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자주도라는 게 뭐예요? 총재원분의 일반 재원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총재원분의 일반 재원의 비율을 재정자주도. 뭐 일반 재원. 그러면 총재원분의 자주재원은 자립도. 어쩌까. 이 봐. 자주재원은 자립도. 그러면 엄마 잊어먹읍시다. 자주도는 일반재원. 총재원분의 일반재원을 자주도. 왜 그래? 외우라고. 일반재원, 총재원분의 일반재원. 이게 일반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쪼는 쏙을 넘자서 왜 식을 3개나 써? 식이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정자주도는. 왜? 기초가 받는 일반재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은 주기만 하지 받지는 않죠. 광역이 기초한테 받으면 말이 돼? 나쁜 놈이지. 일반의 계산 총액이죠. 총재원이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 봐. 여기는 시군이죠. 시군이 광역한테 받는 돈을 뭐라 그래? 재정보존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재정보존금이 더해지는 거예요. 시군은. 오케이? 그러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받죠. 조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게 더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돼야 돼. 집에 가 살라 하지 말고 지금 해. 지금. 속타기 좀 하지 말고. 틀려버리면 내가 죄책감 느껴야 되잖아.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여기 왔는데. 아까운 시간에. 봐봐요. 다시 봐. 용도 봐봐요. 교재 있죠? 용도. 지방자치단 보조 이름에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을 활용하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밑줄 거. 지금부터 밑줄은 그런 데만 아무 데나 긋지 말고 재정 활용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쓰는 거예요. 활용 능력이요. 왜? 활용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게 뭐한다? 일반 재원이잖아요. 오케이? 재정 활용 능력의 지표로 쓰는 거에 재정 자주도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봅시다. 1번. 1번입니다. 1번.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개념이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실제 재정력이 가소평가됐죠.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치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맞죠? 그건. 자체재원이 자주재원이니까.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맞잖아요.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야. 의존재원. 분모로 들어가. 분모로. 방금 전에 봤잖아. 왜 당신은 그렇게 화를 냈어? 화 안 내면 이게 내 세포가 안 살아나. 맞잖아요. 여러분한테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것이 뭐야? 작두 열고 너 잠은 작두 닫아본다 이거야. 그런 각오로 해. 그런 각오로. 진짜인데. 재정자립은 반대로 나죠. 3번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오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세출은 뭐 세출해. 세입구조라니까. 지출구조를 몰라. 지출이라만 그랬지. 세출. 세금을 쓰는 거니까 세출이지. 지출이 나지. 세금이 나지. 세출이 나지. 4번. 아니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금을 쓰는 거야. 지출을 세출이라 그래요. 4번.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죠. 오케이? 규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1번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틀려붙은 거 아니야. 문제를 잘 봐. 자주도죠. 자주재원의 비율은 자립도야. 오케이? 헷갈리지 말고 틀리면 안 된다니까. 자주재원의 비율은 자주도가 아니라 자립도. 자립도. 그러면 일반 재원의 비율이 뭐예요? 자주도. 일반 재원의 비율이 자주도. 그러면 1번 틀렸잖아. 2번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이거 뭐가 이제 자주도인데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앞은 틀리고 뒤에는 뭐 한다고? 틀렸고 앞에도 틀린 거예요. 통합재정이 아니라 일반 회계 세입 중에 특별히 기금 빠져. 어디에도? 자주도에도. 통합재정이라면 특별히 기금을 다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예산에 일반 회계 들어가고 특별 회계 되고 기금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재정은 특별회계 기금을 다 포함시킨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식 다시 보여줄까? 일반회계만 들어간다니까. 자립도나 자주도나 통합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은 완전히 틀려버린 거 완전히. 앞에도 틀리고 뒤에도 틀리고. 3번 기준재정 수입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 이건 재정력 지수.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재정력 지수.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오케이. 답 4번입니다. 5번. 지방채를 자주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 자립도.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지방재정 자립도 자체에 지방채를 빼. 오케이. 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재원 맞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채는 채권시장에서 모집공채로 발행한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지하철을 건설할 때 해외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발행 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방채를 발행 방법에 따라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매출공채로 합니다. 그러면 모집공채는 뭐예요? 모집공채는 이거 서울시 단골 문제인데 서울시는 안 보는가 여러분들? 모집공채는 자본시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되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모집공채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안 돼. 왜 안 돼? 우리나라는 채권처럼 안정적인 자산은 잘 안 사. 왜 안 사? 도박성이 있어가지고 인생 한 방이에요. 주식을 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모집공채가 안 돼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한다? 매출공채예요. 매출공채는 인허가 등록에 강제로 끼워서 파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할 때 지방채 강제로 끼워서 파는 건 말이에요. 저는 산 적 없는데요. 할인 받았잖아. 내 대신 남이 산 걸 빌려서 썼단 말이에요. 그걸 채권 할인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허가 사업할 때 강제로 끼워서 판단 말이에요. 이게 매출공채고 우리나라는 매출공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부공채는 우리나라는 인간적으로 이건 안 합니다. 공사대금을 애상이 뭐 지방채로 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가져가. 이게 교부공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매출공채를 합니다. 오케이? 다시 봅시다. 대부분의 지방채는 채권시장에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와 등록사업에 강제로 끼워서 파는 매출공채를 택합니다. 오케이? 어쩌었을까? 매출공채 뒤에 다시 나와. 2번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을 구입하는 주민이나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들이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채권이 뭐예요? 매출공채입니다. 잊어먹지 말한 거예요. 3번 풀어봐.
끝. 실제 가서 2시간밖에 안 줘. 여러분, 서울특별시에 비롯한 광역시는 재산세를 공동세율로 활용한다. 금방 배웠어. 금방. 재산세를 공동세율로 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특별시. 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말이나 되는 소리. 읽은 순간 아웃 딱 해야지. 안 봐도 훤해. 그냥 아무 생각 들 거 없어. 방금 공동 가서 배웠어. 2번. 집중력을 가지라면. 집중력. 틀렸잖아요. 서울특별시만 공동 가세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을 위해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아직 우리나라는 분권교부세가 있어요. 분권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를 주는 거예요. 국고보조사 이양한 사업은. 이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폐지된다면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으로 이양한 거. 국가가 돈을 부담하는 넘긴 사무야. 오케이? 이거 안 되죠. 4번부터 봅시다. 서울특별시는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조정 교부금의 주된 적은 재산세다. 말이 되는 소리야. 남의 돈 왜 지가 생생내? 취득세야, 취득세. 취득세가 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재원이에요. 취득세가 광역자치단체 세금이란 말이에요. 아니 기초자치단체 세금 자체가 재산세인데 왜 지들이 남의 돈으로 갖다 줘? 원래 기초 거야 이건 재산세는. 애우라 했잖아. 원래 재산세는 기초야. 기초. 취득세로 해. 3번이 답이에요. 의료급여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 재정력 지수와 오케이 사회보장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조정됩니다. 모든 건 차등적으로 해요. 오케이? 요거 맞다. 아니야, 이거 틀렸다. 답 3번만 맞아. 요건 분권교부세를 운영하는 거지. 이걸로 운영 안 돼. 3번만 답입니다.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3번의 답 3번입니다. 4번 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출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 재원이다. 맞아, 틀려? 맞죠? 재정력 지수가 1이 넘는 지방자치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 맞죠? 3번 내국세 19.24% 종부세가 재원이다. 맞죠? 맞잖아. 지방교부세니까. 4번 재정력이 우수한 서울은 지방교부세 교부받지 못한다. 다 맞았네. 엄마야. 답이 없죠? 어이, 답이 안 보이지? 눈을 크게 떠. 눈을 크게. 집중력을 갖고. 정말 맞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꾸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거지. 무슨 지방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해.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니까. 지방 교부세는 교부받아요.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합니다. 오케이? 진짜다. 이거 답 없다는 생각에서 여기 절반일 거야. 왜 그래? 이 시간대가 집중력이 떨어진 거. 꼭 이럴 때쯤에 여러분이 행정학을 풀어요. 행정학이 뭔데? 꼭 나중에 풀어봐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꼭 이거 아리까리 이렇게 흐릴 때 풀으니까 자꾸 이런 단순한 문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100분 동안 집중력을. 그거 연습해야 돼요. 100분 동안 집중력을 갖는 거. 당연히 답은 4번이잖아요.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거지. 재정력 지수가 1보다 크니까 지방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당해봐야지 안 틀린 거야.